이번 시간에는 14장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은 아래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서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땐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그린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면 사실은 여러 개의 부등식의 해를 다 찾은 다음에 실수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수직선 위에 항상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공통 범위를 찾는 습관을 들여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장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수를 곱했을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고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별표하고 여러분들 따라서 메모를 해주세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이때만 조심하면 돼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음수 있죠? 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1차 부등식의 해법이에요. 근데 해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 거의 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 기본 정석을 볼까요? 여러분들 그 자를 이용해서 밑줄을 그어주고요. 선생님은 자를 이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밑줄을 긋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을 미리 준비했다가 메모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목에는 밑줄을 그어주세요. 실수의 대수관계, 대수에 관한 기본 성질인데요. 어떤 수가 실수이다. 실수 A라고 한다면, A가 실수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수를 한번 잡아보세요. 마이너스 2라고 잡거나 0이라고 잡거나 3이라고 잡거나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수 모두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이건 이퀄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은 0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로 반드시 성립한다. 이게 실수의 성질이에요.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두 개의 양수입니다. 양수를 더해도 양수고요. 곱해도 양수입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줘야 되겠죠.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실수의 대수에 관한 정의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그 대소관계 한번 적어볼까요? 이 대소관계를 과연 어떻게 따질까? 대소관계 문제는 고등학교 내내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 대소관계를 다루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뺄셈이 있습니다. 뺄셈. 너무 간단하죠? 두 수를 뺄셈하는 거예요. 뺄셈에서 뭐와 비교하냐면 0과 비교하는 겁니다. 0보다 크면 앞에 수가 더 큰 거예요. 당연히 0이면 두 수는 같은 거죠. 두 번째가 있는데 나눗셈입니다. 아마 두 수를 나눴을 때 첫 번째 1번은 뺄셈에서 0과 비교해요. 0. 그 다음에 나눗셈은 나눈 결과를 1과 비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누어서 대소관계를 따지는 문제는 거의 아마 한두 문제 외에는 다뤄보지 못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2 나누기 4. 자, 2와 4의 대소관계를 하는데 나누는 겁니다. 나눈 결과는 2분의 1이죠. 1과 비교한다 그랬어요. 1보다 작다? 그러면 뒤의 수가 더 크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뒤의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다루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해도 대수관계를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문제는 그렇게 다룰 기회가 없을 겁니다. 주로 뺍니다. 빼서 뭐와 비교하느냐? 0과 비교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밑에 있는데요. AB가 실수일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대소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뺍니다.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A 빼기 B가 0보다 큰 경우와 0인 경우와 작은 경우. 마찬가지죠. 위에서 0보다 어떤 실수든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그 다음에
0보다 작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두 실수의 뺄셈도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뺀 결과를 비교할 때 그런 다음에 이제 요 b를 마이너스 b를 이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큰 경우고 그 다음에 a가 b가 같은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서요. 실수의 대소관계는 무조건 뺀다. 빼서 뭐와 비교한다? 0과 비교한다. 예, 그거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3번을 볼까요? 부등식의 성질인데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부등식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건 이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인데 여러분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돼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순서로 따지면 A가 B보다 크죠? A가 오른쪽에 있으면 B가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C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C는 왼쪽에 있는 거죠. 당연히 C는 A보다 작습니다. 라고 A는 C보다 크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자, 2번 A가 B보다 크면 양변의 같은 수 M을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 이번에는 이제 M이 양수입니다. 요거 별표 해주세요. 양수. 그러면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 있습니다. 밑줄 읽어주세요.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양수라고 일부러 적어주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양수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도 적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4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A가 B보다 큰데 문제는 M이 0보다 작습니다. 여기 별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음수라고 적어주세요. 음수이면입니다.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리고 곱할 때도 바뀌고요. 나눌 때도 바뀝니다.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로. 요거 별표 이렇게. 사실 요것만 조심하면 1차 부등식에서 틀릴 염려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5번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인 경우가 있고요. A와 B가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같은 부호의 곱은 0보다 크고요. 서로 다른 부호의 곱은 0보다 작겠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도 마찬가지 부호를 따집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를 바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부호, 이 곱은 0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니까 곱셈의 성질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 제목에도 밑줄을 긋고요.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해인데요. 이때 x의 개수가 미지수로 나올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로 나오면 그 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미지수 a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x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그게 뭐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아니면 p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반드시 a의 범위, x의 개수의 값의 범위로 나눠주라. 그래서 첫 번째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0일 때로 나눠줘라. 반드시요. 이 조건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조건들이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찰한 다음에 풀면 되겠고요. 0보다 크면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a가 음수다.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게 보이죠?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뀝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세요. 밑줄을 그을 때는 반드시 자를 이용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자를 이용할 수 없어서 그냥 긋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밑줄은 자를 이용해서 천천히 그어주면 됩니다. 자, 0일 때를 조심하면 되는데요. 0을 대입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X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AX 이게 B보다 큰데 문제는 A가 0이에요. 그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AX는 당연히 0이 되니까 B가 음수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X는 모두 실수. 그러니까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왜냐면 0이 되는데 0 곱하기 X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음수면 X의 값에다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0이 되니까 모든 실수가 되죠. 반대로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없다라고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x는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일 때 나중에 이제 부정과 불능, 이런 표현을 쓸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이 부정이라고 하고요. 부정이라는 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해가 없다, 이거는 불능이라고 나중에 부를 겁니다. 불능. 이렇게. 자, 여기까지 메모가 됐나요? 자, 그럼 본문 설명 끝냈고요. 이어서 여기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부등식의 해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드바이스를 잘 읽어보면 좋은데요. 부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 요거 이제 자를 이용해서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공부할 때는 내가 공부하는 수학 개념, 그러니까 수학 개념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대소관계.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절대 부등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조건 부등식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주로 조건 부등식이고요. 이 절대 부등식은 언제 다루냐면 이게 항상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증명 문제에서 다룹니다. 증명. 예전에는 거의 다 그 증명 수학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 증명 수학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 부등식이 되면 그 증명 과정 꼭 손으로 꼭 필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 증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이 증명 부등식을 많이 하게만 할수록 실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수학 실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본인이 아마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문제를 푸시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건 부등식이에요. 이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에서 많이 다루는 일반적인 부등식이 바로 조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정의가 나왔으니까 일단 밑줄 긋고요. 이 절대 부등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부등식의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 예를 들었네요. 이런 예는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x의 값에 음수를 대입하나 아니면 양수를 대입해도 0을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죠.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나왔네요.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참이됨을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부등식을 한번 볼게요. 조건 부등식도 밑줄 긋고요. 조건 부등식은 뭐냐면 정의를 먼저 밑줄 긋을까요? 부등식의 문자에 특정한 값 또는 특정한 범위의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다루는 그런 부등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차 부등식이 있는데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x의 값은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1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이거를 무슨 부등식이라 하냐면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을 부등식을 푼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질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볼까요?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밑에 이제 해설이 바로 나와 있지만요. 일단은 분수는 우리한테 불편합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종 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곱하기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정수를 만들어준다는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변에 1 곱했더니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풀이 과정에 이렇게 한글로다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수식만 전개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항은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고 이때 양변을 x의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은 음수네요. 그럼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지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죠? 플러스 플러스 이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3분의 9니까 3이 남네요.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이때 x의 개수 a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a-이게 x의 개수인데 이게 양수냐 0이냐 또는 음수냐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A-의 경우보다 크다는 A가 2보다 크다니까 A가 2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그리고 2인 경우로 반드시 나누어서 풀이 과정을 써줘야 됩니다. A가 2보다 크면 양수니까 부동의 방이 바뀌지 않죠. 안 바뀌었죠. 반면에 A가 2보다 작으면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A-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0인 경우는 2인 경우는 대입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꼴이 되냐면 0 곱하기 x가 2가 되는데 이거는 0이죠. 0 곱하기 x는 0인데 2가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그래 해가 없다라고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지금은 x의 개수에 미지수 a가 있는데 아직 전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먼저 가로를 푼 다음에 x가 있는 항은 좌변,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로를 풀어줬죠. 여러분 이런 수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X가 우선 소거되네요. 그럼 어떤 꼴이 되냐면 0x가 A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되는데 0x는 우리가 알고 있죠? 0이죠, 0.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 해를 만족하는 것은 어떤 꼴이 되냐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냐를 묻는 거거든요. 묻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0보다 크죠?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반면에 A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입니다. 이 값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적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는 풀어보니까 해설이 중요하거나 어렵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별표 꼭 해주세요. 이렇게 별표. 그래서 주의 깊게 봐라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1번을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x에 관한 부등식이 주어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미지수가 되어 있네요. 이런 여러분 식들은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밑줄을 긋고 시작합니다. cx는 당연히 좌변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먼저 여기 밑에 정석으로 잘 굵은 것으로 되는 거 있죠? 이건 밑줄을 그어주세요. 부등식에서 문자로 양변을 나눌 때는 문자가 음수 또는 0이 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인 경우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음수이거나 0이 되는 경우, 음수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0인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조건을 따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주의하면 된다. 자, 그래서 1번의 풀이를 한번 볼까요? 1번의 풀이는 일단 요 cx를 좌변으로 이항하겠죠. 그 다음에 b는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부등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x의 개수가 요 a-c잖아요. 이게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a가 c보다 클 때, a가 c보다 작을 때, a가 c일 때로 나눠서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a가 c보다 크면 양수니까 그냥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고요. x의 개수는 a-c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야. 자, 나누기 a-c. 근데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죠? 그대로 나눠줍니다. 근데 음수인 경우 a가 c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그죠? a-c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음수로 나눈 경우는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a equal c인데요. 이때는 x의 개수가 0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써볼까요? 0 곱하기 x 이 값이 d-b보다 크다. 이걸 한번 써줘 보세요. 자, 그러면 b를 이용하든 d를 이용하든 마이너스니까 b를 이용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d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d가 b보다 작은 경우 둘로 나눠야 되겠죠. 이때는 당연히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가 됐어요. 그러면 양수잖아요. 근데 음수, 이건 0이니까 0보다 작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해가 없는 경우고 반대인 경우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x에 관한 부등식이 주어졌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은 밑줄을 먼저 긋고 시작하죠. 이렇게 a 플러스 bx 플러스 2a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다가 되는데 해가 주어졌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해예요.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동호의 방향에 따라서 x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의 개수인 a-3b 이게 부호, 이게 부호 이렇게 적어볼까요? 부호 판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호 판정.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도 메모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정석은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여러분의 학습 효과는 대단히 높아집니다. 자, 한번 이번에 풀이를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식에서 a 플러스 b, 그러니까 x의 개수는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눠줄 건데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절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호의 방향이 어때요?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개수는 0보다 크다. 그죠?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크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고 x의 값은 a 플러스 b분의 3b 마이너스 b보다 작다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양변에 a 플러스 b를 곱해가지고 자 곱하기 a 플러스 b 가로하고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로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풀이 과정은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3b 마이너스 2a가 되겠고요. 이퀄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좌변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서 부호를 판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b를 마이너스 b를 이용하는 게 좀 좋겠네요. 4b는 그 다음에 a가 되네요. 그래서 a는 4b라고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a는 4b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위의 식, 그러니까 위의 조건에 우리 보고 풀라고 하는 이 식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a 대신에 4b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했더니 대입하는 과정이 있고요. 계산해 줬더니 bx가 7b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의 부호를 판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a 플러스 b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a는 4b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자, 4b 플러스 b 이 값은 5b인데요. 5b가 0보다 커요. 그럼 양변을 나누기 5를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b는 0보다 크다. 이 b의 부호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양변을 b로 나눌 때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b는 0보다 크다라는 과정이 나왔죠. 그래서 x는 7보다 크다라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풀이 과정을 쓸 때 뭐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한글 따라서 뭐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수식만으로 전개하면 다음 식 위의 식에서 다음 식으로 전개될 때 풀이 과정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수학의 풀이가 좀 어려워져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유제를 풀어볼까요? 14-1번인데요. 여러분 유제는 일단 최대한 여러분이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는 건 좋아요. 위에 예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5분을 넘기지 마세요. 5분 넘기지 말고 만약 모르겠다? 그럼 별표하고 해설을 보고 똑같이 한번 풀어쓴 다음에 그 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면 됩니다. 5분 이상을 투자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4-1번인데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3x는 좌변, 그 다음에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아마 이런 식의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자, a-3 하고 x를 묶겠죠, 공통으로. 그리고 2a 2를 묶어줄 수 있어요. a-1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x의 개수 a-3이 범위,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0인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해됐나요? 풀이 과정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풀다가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다가 잘 안 되면 무조건 별표 해놓고 풀이 과정을 보고
그 풀이 과정을 100% 이해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X를 좌변 이렇게 이항하고요. 6은 우변으로 이항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개해주면 자, 2번의 풀이는 어디다 쓸까요? 저 2번 여백에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자, A-2 X 그리고 크다. 그런 다음에 6을 이항했으니까 A-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의 개수인 a-2의 부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그죠? 0보다 작은 경우, 0인 경우로 나누어서 답을 쓸 수 있다. 0보다 큰 경우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반면에 0보다 작은 경우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었다. 0인 경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a 이퀄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a 이퀄 2인 경우 어떤 꼴이 되냐면 0 곱하기 x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0이죠, 0. 0인데 부동호의 방향 그대로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a-6이에요. a-6인데 이때 a 값이 얼마냐면 2라고 그랬으니까 2-6이 되는 거예요. 얼마죠?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0은 마이너스 4보다 항상 크죠.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크죠. 그래서 답은 x는 모든 실수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2번을 볼까요? x에 관한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은 꼭 밑줄을 거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에 밑줄을 거누면 빠뜨리는 경우를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항상 밑줄 그어두세요. 여기서 해가 주어졌네. 해 동그라미 하고요. 그러면 좌변을 전개했더니 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방향이 일단 어때요? 반대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x의 개수는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쓸 수 있을 건데요.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위의 식에서 a 플러스 b 하고요. x 하고 작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항한 거잖아요. 이항했으니까 2a 마이너스 3b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작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항을 했으니까 3b 마이너스 2a 이렇게 이제 부호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푸는데 문제는 해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럼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따라서 여기서 a 플러스 b는 음수가 됩니다. 그죠? 음수이고 실제 양배로 나누니까 x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a 플러스 b분의 3b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B에 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곱한 결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써면 4를 곱하니까 4. 이렇게 여러분 너무 이제 암산하지 말고요. 가로를 한번 해주세요. 풀이과정을 한번 써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 a 플러스 b 이렇게. 그 다음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이퀄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AB에 관한 관계식을 이항하고 이항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찾은 결과는 얼마냐면 A는 요 풀이과정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A는 3B가 됩니다. 자, 3B. 자, 그러면 A는 3B라는 관계식을 얻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요 관계식을 주어진 조건에 문제의 조건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한 것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3b 써주고요. 마이너스 2b x 플러스 9b 마이너스 b. 자, 이게 0보다 크대요. 그러면 3b에서 2b를 빼니까 b죠. bx 이 값은 마이너스 8b보다 크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b의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 b의 부호가 양수냐 없으냐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한테 아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a 플러스 b가 음수고요. a는 3b입니다. 그래서 요 a는 3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인데요. 이 값은 0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a 대신에 3b를 대입해요. 3b 플러스 b 4b죠. 4b가 0보다 작다. 따라서 b는 음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수니까 이게 음수예요. 양변을 b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누기 b입니다. 근데 음수죠. 그러니까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x는 바뀐다.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그 필수예제 14-2번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매우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부등식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요 하단에 있는 필수예제 설명 하단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어드바이스를 먼저 볼게요. 어드바이스 중에서도 아래쪽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덧셈이 있고요. 자, 덧셈이 있고요. 밑줄 그어볼까요? 그 다음에 뺄셈이 있고요. 곱셈이 있고요. 나눗셈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방법을 그대로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A, B, C, D가 모두 양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범위가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그 수들 있지 않습니까? A, B, C, D가 모두 양수일 때 성립하는 규칙이 있는데요. 덧셈은 작은 값들끼리 큰 값들끼리 그냥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클 때 좌변끼리 더합니다. A 플러스 D. 그 다음 우변끼리 더합니다. B 플러스 D인데요. 그게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한다. 성질이고요. 뺄셈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큰데 뺄셈을 하는 거예요. 뺄셈.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냐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 것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 값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어떤 값이 제일 커야 되냐면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빼기 D 이렇게 A 빼기 D보다 A 빼기 D가 제일 크다. 그래서 A 빼기 D가 B-D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요. 이 덧셈과 곱셈은 그대로 일자로 곱해줍니다. 이렇게 일자로 곱해줘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클 때 곱셈의 경우도 똑같아요. A 곱하기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D. 작은 것끼리 곱하고 큰 것끼리 곱한 거죠. 그래서 A, C는 당연히 B, D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나눗셈은 뺄셈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눠서 제일 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를 나눌 때 이제 그 나눈 결과가 크기 위해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눈다 이렇게 이런 형태. 그래서 A 나누기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는 나눈 결과가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나눌 때 어때요? 그 수가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B 나누기 C보다 크다. 이렇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별표를 좀 해놓고요. 여기 일반적으로인데요. 이거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별표를 3개 정도 해놓고 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식이 그대로 성립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요걸 이제 이 다음에 지금 예제를 보면 돼요.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을 볼까요? 일단 다 양수 만족하죠. 그리고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플러스 1, 3.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것도 더해져야 됩니다. x 플러스 y. 그 다음에 10 플러스 4. 그대로 14. 됐죠? 뺄셈일 때는 일단은 x 빼기 y는 그대로 써줘요. 그런 다음에 2 빼기 4가 왼쪽에 옵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0 빼기 1이 오른쪽에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볼까요? 곱셈은 xy로 그대로 써준 다음에 좌변은 2 곱하기 2. 우변은 10 곱하기 4. 그래서 2보다 크거 나왔고 40보다 작거 나왔다. 나눗셈 보세요. 일단은 x 나누기 y니까 y분의 x라고 써준 다음에 일단 2 나누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 나누기 1이 되는 거예요. 1분의 10이니까 당연히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 이 어드바이스 부분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14-3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데요. 일단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했는데 이때는 세 개 항에서 마이너스 1을 다 빼주고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해도 부동식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두 번째 식은 세 개의 변에 모두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a, b의 부를 범위를 정확하게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b의 범위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a 플러스 3b,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3b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여기서 2a와 3b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요 부등식에서 자,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세 개 항에다 2를 곱하고 b에는 3을 곱하는 거잖아요. 양수기 때문에 범위는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2a 플러스 3b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2a 그 다음에 0에다 2 곱해도 0이죠. 자, 그 다음에 3b를 한번 해볼까요? 3b 세 개 항에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1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변변이 자 이렇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때요? 2a 플러스 3b가 되겠고요. 이때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왼쪽 것끼리 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0 플러스 2가 되니까 12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뺄셈인 경우는 이 상태에서 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b를 곱할 때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3b, 그 다음에 12 써준 다음에 이번에는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줘요. 빼주는 방법은 일단 가운데 거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2a-3b를 먼저 써주고요.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그재그 마이너스 4에서 11을 빼서 왼쪽에 써줍니다. 마이너스 16. 자,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6을 또 빼준 다음에 오른쪽에 써줍니다. 그러면 0 빼기 6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6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2단원의 연립1차 부등식 해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